안녕하세요. 오감만족 마켓 진행의 김다영입니다. 10월 29일 화요일 시장입니다. 오늘 전국의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가을철 황사가 더 건강에 무서운 법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건강관리에 더욱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김재훈 전문가님 모시고 시장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전문가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시장 이슈 먼저 좀 체크를 해볼까요? 이슈는 특히 없고요. 네. 아직까지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해서 지금 트럼프가 어제 또 얘기했죠. 그렇죠. 생각보다 빨리 진행할 수도 있다. 네. 좋은 얘기를 나눴고요. 그리고 기술주들 미국 나스닥 1% 정도 상승을 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뭐 다우나 S&P 500도 상승을 마감했고요. 네. 전 세계적으로 증시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증시도 오늘 보면은 크게 상승은 처음에 굉장히 흐름 좋았거든요. 네네. 근데 오늘 좀 장이 뒤로 가면 갈수록 조금씩 빠지는 분위기예요. 이러한 점은 아무래도 지금 제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2100선에 대한 저항감이 생기는 거예요. 네. 코스피 직전 고점이 2100이잖아요. 네. 근데 오늘 딱 그 구간까지 왔었거든요. 그쵸. 요거를 바로 뚫기는 힘들다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딱 지금 정확하게 선이 보이시죠? 네. 네. 여기 딱 지금 저항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이거를 뚫긴 뚫을 거예요. 근데 오늘 바로 뚫을 건 아닐 것 같고요. 그렇죠. 잠깐 내일까지 정도 장중 조정을 받은 후에 다시 돌파 시도를 하지 않을까. 네. 충분히 돌파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오늘 바로 뚫기는 약간 부담스럽다는 점이 지금 코스피가 약간 상승 탄력을 잃은 이유입니다. 네. 그래서 최근 거의 10월 초부터 10월 말까지 큰 하락 없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밑에서 잡은 사람들이 이제 수익 실현을 하면서 조금 저항을 느끼는 거죠. 보통 사람들 심리가 직전 고점까지 오게 되면은 이제 조정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쵸. 다들 매도를 많이 하게 돼요. 그런 게 이제 그 투자 지표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고 이제 그런 게 이제 조금씩 해소가 되고 다시 한번 시장이 올라가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진짜 올라갈 수 있는 장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대외적인 이슈로는 뭐 특별한 게 현재까지는 별로 없죠. 네. 네, 지금 좋은 모멘텀 가지고 있고 FOMC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금리 결정이라든가 뭐 추가적으로 인하를 할 것인가 네. 아니면은 지금 미국 경제 상황이 어떤가 FOMC에서 진단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진단하는 거에 대해서 결과가 나올 때 이제 증시가 좀 영향을 받을 거로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오늘 시장 보면요, 코스피 시장 개인과 외국인 매도하고 있잖아요. 기관이 매수하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기관이 매수하는 건 거의 연기금이랑 금융투자. 증권사들이 매수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네. 지금 개인들 매도가 엄청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물렸던 사람들이 매도하는 것도 있고, 왜냐하면 지금 이 정도 지수면은 자기가 갖고 있던 종목들이 어느 정도 올라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정도는 팔아야 되겠다. 수익 실현할 때죠. 수익 실현이나 아니면 손절. 그렇죠. 예, 본정권에 왔기 때문에 그런 물량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외국인들은 최근 좀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오늘 수익 실현을 하면서 네. 조금은 관망하는 분위기, 밴드 상단에 있기 때문에 조금 관망하는 분위기고요. 오히려 기관이 방어를 하고 있죠. 네, 그렇죠. 예, 그렇다고 해서 기관이 물량을 팍팍 서가지고 그 지수를 확 올리기보다는 아직까지 방어 움직임입니다. 네. 코스닥은 그와 반대로 지금 외국인이 굉장히 좀 매수를 잘 하고 있고요. 기관은 어제까지 들어왔다가 오늘 좀 매도하고 있고, 이 기관 매도 나온 이유는 5G 종목들이 좀 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개인들은 보합, 지금 약간 헤매고 있는 상황이죠. 네. 예, 어디로 들어갈지 좀 헤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 수급은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네. 네, 지금 뭐 크게 변동성이 없습니다. 양 지수. 예, 지금 코스닥은 좀 오르고 있긴 한데 지금 지수 상황만 봐도, 차트만 봐도 코스피는 지금 딱 전고점에 저항을 받을 때가 왔잖아요. 그쵸.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항을 받기 때문에 약간 하방 압력이 있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저항받을 구간이 아니에요. 코스닥 저항은 여기까지 와야 670선은 와야지. 네. 670선은 와야지 이제 조정이 나올 분위기인데 아직 거기 닿지도 않았잖아요. 그래서 코스피가 빠진다고 해도 코스닥이 같이 빠지는 일은 없을 겁니다. 예, 코스닥은 별개 모멘텀으로 670선까지는 다시 갈 거기 때문에 지금 657선이잖아요. 네. 그러면 적어도 지수상으로는 한 1%에서 2% 정도 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충분히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당분간은 코스닥은 조금 조정을 받을 수 있지만 코스피는 조금 조정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더 올라가도 되는 상황이다. 네. 그리고 최근 대형 바이오 종목 위주로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바이오 종목들이 조금씩 빠지고 조금 시들해지면서 지금 다른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은 지금 굉장히 건강한 장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그에 반해 코스피는 아직까지는 좀
많이 올랐다고는 하나 네.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위주로만 올라간 거기 때문에 그렇죠. 예, 조금 조정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근데 조정 받을 때 삼성전자가 좀 조정을 받고 나머지 종목들 있잖아요. 네. 일반적인 코스 200 종목들 네.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매수가 들어올 필요가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보시면은 최근 굉장히 좋은 흐름 보이고 그쵸. 있잖아요. 거의 한 달이 뭐야? 9월 초부터 계속 올랐어요, 2달 동안. 그렇죠. 그래서 한 번쯤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왜냐면은 전에 고점 봐도 지금 거의 주가가 거의 2008년 5월 수준까지 왔거든요. 그렇네요. 근데 실질적으로 삼성전자가 2018년 5월 수준까지 실적이 회복됐느냐? 아니거든요. 근데 삼성전자는 제가 봤을 때는 다시 한번 5만 원 초반대까지는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네, 네, 네. 거길 다시 한번 거쳐서 21선까지는 안 빠지더라도 적어도 5만 한 500원 네. 지금으로 한 2, 3% 정도 구간까지는 빠져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왜냐면 네. 그래야지 이제 조금 이제 위에 물량 털어내고 손익 실현 나오면서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탄력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어디까지나 기술적 분석에 의한 제 분석이니까요. 참고만 하시되 너무 맹신하지 말아 주십시오. 네. 네. 그래서 일단은 코스피는 조금 더 조정을 받을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조금의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말씀드리고요. 네. 그에 반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조정 닿을 시점까지 오른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좀 더 상승을 볼 수 있다. 하이닉스도 보시면은 아무리 하락을 많이 했다가 올라가도 하지만 지금 갭이 너무 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지금 약간 요 정도까지 올라갈 모멘텀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 조정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때도 갭으로 올라왔잖아요. 9월달 초에도. 그렇죠. 근데 결국은 이렇게 한번 조정을 받았고. 그렇죠, 조정을 받았죠. 네. 이런 흐름이 한번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까지는 안 빠지고 조정 받으면은 한 81,000원까지 네. 예, 지금으로부터 한 3% 정도 조정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하이닉스는 잘 버티네요. 네, 잘 안 빠지고 잘 버팁니다. 아무래도 괜찮아 보이나요? 예, 네. 랜드 메모리가 가격이 올라온다는 얘기로 버티고 있는데 그런 모멘텀을 제외하고 나서도 약간은 뭐랄까 시간적인 상황이나 가격적인 상황, 투자자들의 포지션을 봤을 때는 조정이 한번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근데 저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간혹 어떤 분들은 뭐 이런 거를 차트로 보는 건 무의미하다고 말씀드리는데 저도 완전 차티스트는 아니지만 차트는 제가 말씀드렸듯 수십억, 수백억이 움직이는 돈의 흐름을 보여주는 그쵸. 발자국이에요. 때문에 요 위에는 일단은 전인 미답입니다. 일단은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지금 거의 4개월 만에 최초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걸 한 번에 올라간다? 힘들어요. 네, 한 번에 올라가기 힘들어요. 오늘 한 번 올라갔었으니까 좀 버텨주다가 좀 이제 차익 실현 매물 나오고 그러고 다시 올라가면 진짜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2100선을 노크한 게 지금 벌써 첫 번째, 두 번째잖아요. 네. 그래서 두 번째까지는 좀 봐야 돼요. 아마 세 번째는 무조건 뚫을 겁니다. 그 때문에 좀 지켜보고 있는 중이고요. 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면 뭐 내일장은 살짝 조정이 나올 수 있겠지만 왜냐면 미국장도 최근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그쵸. 미국장 같은 경우에는 올 야간에 약간 조정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 점도 분명히 지금 코스닥 코스피가 지금 대외적인 뉴스에 굉장히 많이 따라가는 만큼 어느 정도 커플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제가 미국 시장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네. 오늘 미국 S&P 500 지수가 사상 그쵸. 최고치를 경신했다라는 그쵸. 뉴스도 나왔었죠. 지금 보시면은 상승하다 조정받고 다시 상승하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미국 증시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지금 전고점에 딱 닿아 있잖아요. 그쵸? 보이시죠? 그쵸. 근데 요거를 뚫기에는 지금 갭을 만들었어. 이렇게 뚫으면 안 돼. 천천히 뚫어야지. 그렇기 때문에 한번 조정받고 다시 올라가는 움직임. 우리 FOMC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분명히 비관론자들이 이제 헛소리를 할 거예요. 예. 뭐 증시 뭐 더 이상의 성장 동력은 없다. 이제 하락할 거다. 이런 부정적인 얘기를 내놓을 시기가 왔기 때문에 네네. 미국 지수 같은 경우에도 오늘 야간에 조금 조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약간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 증시를 지금 한번 선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아직까지는 크게 조정받는 그런 시그널이 보이지는 않고 있는데 한번 조정받을 때가 됐어요. 너무 가파르게 올랐어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다우존스, S&P 500 다 지금 네. 아직까지는 선물에서도 플러스를 보이고 있긴 한데 그쵸. 이 추가 상승하기엔 조금 힘들어 보이는 제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빠졌다가 다시 올랐죠. 네. 그래서 다시 1000만 원을 돌파했어요. 이게 웃긴 게 거의 40% 이상 하락을 했다가 그만큼 더 위로 올라간 거예요. 오.
그리고 시진핑 대통령이래. 시진핑 주석이 네네. 하나 얘기를 했죠. 예. 비트코인 쪽 좀 더 활성화시켜 보라. 이런 얘기를 함으로써 한번 크게 상승이 나왔는데 네네. 이 바닥에서 잡으신 분은 상당한 수익을 보셨을 겁니다. 그쵸. 네. 그래서 이렇게 시장 상황을 보고 있는데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1월에 대한 예상. 네, 11월 장에 대한 예상을 좀 해드릴까 해요. 네, 며칠만 있으면 이제 11월이죠. 그렇죠. 그렇죠. 오늘이 29일이잖아요. 네. 내일 화요일, 내일 수요일, 네. 모레 목요일이잖아요. 그러면 금요일장이 11월 1일이에요. 네. 예, 그렇죠. 11월입니다. 근데 분명히 월말에는 그 펀드 환매 이슈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펀드들이 보통 월말 되면은 그 윈도우 드레싱이라고 하죠. 윈도우 예. 드레싱. 그게 어떻게 보면은 회계 용어인데 어. 원래는 회계를 좀 정리하는 걸 얘기하는데 네네. 지금 주식 쪽에서 얘기하는 윈도우 드레싱은 포트폴리오 정리라고 합니다. 어. 예, 기존에 수익 난 거 팔고 네. 손해 난 것도 자르고 그리고 포트폴리오 새로 재정비. 포트를 그렇지 네.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는 건데요. 보통 월말에 그런 걸 진행을 해요. 네. 그리고 월말에 그리고 펀드 해지가 많이 나오거든요. 최근 라인 사태다 해가지고 펀드 해지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쵸. 월말 해지되는 게 많기 때문에 그 월말에는 약간 변동성이 있을 겁니다. 네. 근데 그동안 위로만 달렸기 때문에 밑으로 한번 변동성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 코스피만 갖고 말씀드리면은 네. 일단은 10월 말까지는 다시 한번 5일선 조정을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수가 한 2080까지는 다시 한번 내려올 것 같고요. 네. 예, 한번 찍어 드릴게요. 제가 라인을 한 요 정도까지는 2080선까지는 다시 한번 조정을 받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 머무러 준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하게 되면은 그때는 2100선을 뚫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 10월 말에 조정을 잘 마치게 되면은 네. 11월 같은 경우에는 네네. 좀 본격적인 회복작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회복작이 나온다고 해서 네. 무조건적인 회복작이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회복을 나오려고 하는 제가 종목 그 섹터군을 간단히 보여드릴게요. 네네. 제가 뭐 메모장을 꺼냈는데 네. 뭘 적어주실지 궁금합니다. 이제 실적이 발표가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이제 분명히 실적주 위주로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상승할 종목이 11월 네. 한국 증시 예상을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실적 관련해서 네. 상승 섹터입니다. 네. 첫 번째가 가장 상승 지금 나와야 할 종목들이 뭐겠냐면은 반도체 관련 주들이에요. 그쵸. 주로 메모리 쪽 아니면 OLED 쪽 네. 이쪽 종목들이 많이 빠져 있었거든요. 그쵸. 최근 좀 조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쪽이 이제 11월에 상승할 겁니다. 네. 근데 요거는 11월 안에 정리하셔야 돼요. 어. 예, 왜냐면은 12월 되면 조정 다시 받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엔터주, 엔터주, 게임주. 게임주. 예, 이것도 실적이 생각보다 잘 나오고 있는데 시장에서 저평가 받고 있어요. 네.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제가 오늘 실적장에서 나오는 상승들은 다 11월에 정리하셔야 됩니다. 네. 왜냐면은 11월 중순 이후부터 빠집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딱 2주 정도만 볼 수 있는 종목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거는 제가 저희 ITBC로 문의 주시면은 저희 전문가들이 안내를 그쵸. 드리죠. 네, 종목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네. 오늘은 섹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5G도 일부 네. 얼마 오늘 전에 조정이 저희가 굉장히 많이 받고 언급했던, 있죠. 최근 네. 조정 크게 받고 있어요. 근데 아마 실적이 좋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상승 나올 건데 이것도 5G 같은 경우에는 굳이 정리 안 하셔도 돼요. 좀 예, 갖고 예, 있어도 그렇죠. 보유만 잘 잡으시면은 네. 종목에 따라 틀리긴 한데 제가 어제 말씀드린 종목 있잖아요. 네, 그런 네. 종목들 위주로 보유하고 있다면은 요거는 내년까지 장사가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또 나머지 뭐 건설주라든가 건설주. 네, 그다음에 정유화학주. 전통적인 제조업이죠. 그쵸. 이런 것도 장기간 보유 가능합니다. 근데 아마 반등폭이 크진 않을 겁니다. 보이시죠? 네. 그리고 11월 실적장에서 약간 멀리할 섹터들 바이오, 어떤 게 있을까요? 바이오. 예, 그리고 테마주. 테마주라는 거는 뭐 정치 테마주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실적주들이 가게 되면 이런 바이오나 테마주들이 상대적으로 소외를 받게 돼요. 그 때문에 이런 것들은 실제 11월에는 약간 좀 접어두시고 네. 위에 말씀드린 실적장에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까지. 예, 그렇죠. 이런 거 위주로 좀 보셔야 됩니다. 네네. 네.
정리를 한눈에 잘 보이게 그렇죠. 해주셨네요. 그래서 이제는 이게 이유가 뭐냐면요. 네. 11월 되면은 이제 지수가 2100선 뚫게 되면은 기간 외인들이 네. 저점 매수를 시작합니다. 많이 빠진 종목들 위주로 매수가 들어올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간 외인이 이런 종목들을 잘 안 사거든요. 주로 이런 우량주를 사게 되거든요. 네네. 유통주도 이제 당분간 쳐다보지 마세요. 유통까지. 그다음에 항공 네. 이런 것들은 당분간은 실적이 오히려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오. 조선도 고점을 찍었어요. 조선도 분명히 좋다고는 하지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내비두셔야 됩니다. 네. 그다음에 요런 거 위주로 접근이 필요하신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11월 제가 주가 흐름을 얘기 보면요. 11월 중순까지는 11월 중순까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가치 성장주 음. 말 그대로 펀더멘탈 우량한 기업 네. 주 위주로 거래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11월 말부터 네. 12월 말까지는 장이 안 좋아질 거예요. 예, 이때는 항상 안 좋습니다. 네. 테마주. 바이오는 잠깐 제껴두고요. 네. 특히 정치 테마주. 정치 테마주 오늘도 많이 올랐죠? 네. 요 위주로 보셔야 됩니다. 아니면은 우량주. 우량주. 우량주가 아니라 고배당주. 네. 배당에 이제 시즌이 그렇죠. 오죠. 우선주, 그렇죠. 품절주. 네. 이런 거 위주로 보셔야 됩니다. 틈새 시장이에요. 그쵸. 이때는 지수가 굉장히 안 좋을 거예요. 그런 시장에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은 테마주밖에 없다는 거죠. 네. 약간 좀 쉬어가는 구간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1월부터 3월까지는 전체적인 회복장이 나올 겁니다. 이때는 잘 잡으시면은 굉장한 수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 거의 이제 내년 수익을 네. 50% 이상을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4월부터 또 빠집니다. 그렇죠. 대비를 또 단단히 하셔야겠네요. 예. 1월부터 3월까지는. 일단은 이렇게 네. 보고 있어요. 근데 이 하락장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몰라요, 아직은. 그쵸. 근데 이렇게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달까지는 실적주 위주로 봐야 되고, 네. 12월 달까지는 11월 말부터 12월 실적이 끝난 시점부터는 네네. 테마주, 정치 테마주, 고배당주, 우선주, 품절주 그렇죠. 이런 걸로 보셔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1월부터 3월까지는 이제 조금씩 회복하는 장이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많이 버셔야 돼요. 1월부터 3월까지. 네. 여러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11월 잘 버티셔야죠. 준비는 지금부터 하셔야죠. 그렇죠. 그리고 4월 달부터 다시 하락장이 예상되는 이유는 그 라임 자산운용이라든가 많은 사모펀드들이 메자닌 투자를 많이 했어요. 전환사채, 유상증자. 네. 그렇기 때문에 내년 4월에 아마 상폐 기업이나 관리 종목 편입 이런 회사들이 엄청 많을 겁니다. 네네. 내년에 진짜 엄청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엄청 많아질 거기 때문에 투자의 유의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웬만한 종목들 자기가 갖고 있는 종목이 재무적으로 좀 상태가 좋지 않다. 무조건 3월까지 다 정리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 ITBC와 함께 하시면 이런 거 도움 되드리니까요. 그렇죠. 주식을 혼자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걸 다 체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저희 전문가들의 역할은 이런 것들을 체크해 주는 게 역할이라고 봐요. 네네. 종목을 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전체적인 시장을 읽고 알려드리는 게 저희 역할이라고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브렉시트 같은 경우도 3개월 유예가 됐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3개월간은 일단은 프리징이 됐어요. 네. 얼음이 됐어요. 네. 땡할 때까지는 그 이슈가 시장의 발목을 잡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나쁘진 않죠. 저희 입장에서는. 글로벌 시장의 많은 이슈들이 좀 많이 안정이 돼서 네. 증시에 힘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지금 증시가 올라가는 모멘텀이 보면요. 네. 어디 갔어 메모장. 아까 정리해 주신 것들 캡처 잘 하셨으면 예, 좋겠어요. 정리 잘 너무 보시고요. 잘해 주셔가지고. 네. 현재 시장 이슈를 한번 알려드릴게요. 네.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게 FOMC 금리 인하. 이거 그렇죠. 거의 100%입니다. 네. 근데 추가 금리가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해야 될 것 같아. 예. FOMC 회의 결과에 또 주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재정 확대. 네. 그럼 뭐 EU, 중국, 뭐 그다음에 뭐 남미도 그렇고 다 지금 재정 확대를 하고 있어요. 그쵸. 한마디로 돈을 푼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유동성 증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장에 돈이 돌면서 예, 그렇죠. 유동성 증가가 돈이 들면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 미중 무역 협상. 네. 미중 무역 협상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나라가 두 나라가 있어요. 어딜까요? 한국이랑 브라질입니다. 그 때문에 이게 잘 되게 되면은 한국 시장 다시 제자리 찾아가요. 그렇죠.
저는 한 2,200선까지 보고 있습니다. 오, 네. 예.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한 10% 정도 지수가 상승할 수 그쵸.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게 바로 가지는 않을 거예요. 내년 봄까지 볼 수 있고요. 네. 뭐 브렉시트 변동성 네. 최소화. 3개월 유예가 됐죠, 일단. 네. 네. 지금 이거는 별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네, 거죠. 네. 그다음에 트럼프 지지율. 네. 지금 지지율이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음. 선심성 정책으로 인해서 표심 살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북미 관계. 북미 관계도 제 생각에는 올 겨울쯤에는 한 번쯤 다시 한번 시도를 할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지금 말이 많긴 한데 오히려 말이 많다는 거는 지금 뭔가 진행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결과는 모르겠지만 다시 회담하는 거에는 긍정적입니다. 네. 시그널이 좀 긍정적이네요. 그리고 지금 현 정부에서 제일 밀고 있는 게 대북 정책인데 총선이 내년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든 해야 돼요. 북한에 돈을 주고라서도 할 겁니다. 뭐 그거에 찬성하는 건 아니지만 뻔하죠. 예, 어쨌든 거기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 네. 남북 관계 그리고 다. 예 반도체 네. 업황 개선 음. 바닥을 찍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4분기 말부터 좋아지면 내년 1분기부터 좋아지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때문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한 12월부터 확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네. 이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한국 시장에 악재가 별로 없어요. 네, 좋네요. 아, 그리고 너무. 제일 좋은 거 안정된 환율. 네, 환율도 많이 내려갔어요. 지금 1,170원에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더 빠지면 더 좋아요. 얼마 전에 저희가 뭐 1,120원 오늘 또 빠졌네. 넘었다, 좋죠. 이렇게 얘기했었죠. 이게 네. 이제 1,160원 정도 자리 잡고 이제 어느 정도 콘크리트를 치게 되면은 네, 네.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올 거예요. 그렇죠. 환율이 그래서 낮아지면, 그리고 네. 미중 무역 협상이 잘 되게 되면은 이제 외국인 자금들이 엄청나게 들어올 겁니다. 음. 예, 해외 자금. 네. 왜냐하면 그만큼 많이 빠져 있으니까 다시 메꿔야지. 때문에 여기 현재 시장 이슈고요. 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제가 아까 예상드렸죠. 음. 앞으로의 시장 흐름 네. 그렇게 간다는 것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1월 아, 중순까지 오늘 정리 정말 이런 잘해주셨네요. 네. 예, 그래서 오늘은 시장 방향에 대해서 좀 예측을 해봤어요. 네네. 네, 예측을 해봤고 아마 이대로 갈 거예요. 제가 주식도 잘하지만 시장 예측은 더 잘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이렇게 갈 거로 예상되니까요. 이러한 흐름을 계속 따라가시면서 뒤처지기 싫으시면은 저 ITBC 계속 구독하면서 따라오시면은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그래서 꼭 종목만 주지 않고 시장을 진단할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되기 위해서 저희 투자의 달인 오감만족 마켓, 네. 오감만족 네, 마켓. 오감만족 마켓. 네. 저희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좀 다양하죠. 6감까지 만족을 시켜야 되는데 5감까지만 만족을 시키는. 네. 네. 그래서 그렇게 좀 시장을 보고 있고요. 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코스피는 잠깐 또 음봉을 보이고 있죠. 예. 그래서 조정이 나오긴 하지만 큰 조정은 아닐 거예요. 주로 이제 대형주, 삼성전자, 하이닉스 위주의 조정이고요. 네. 아마 내일 내로 이겨낼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에 반해서 코스닥은 크게 영향 받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한 마이너스 한 15%에서 20%까지 되는 종목들은 크게 걱정 안 하신다고 봅니다. 네. 네, 뭐 종목별 악재가 있지 않는 한은 지금 상황이 나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네. 네. 자, 얘기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김재훈 전문가와 함께 시장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와 11월 증시 전망까지 짚어봤습니다. 자, 오늘 정말 알찬 말씀 전해주신 김재훈 전문가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으로 진행된 오감만족 마켓. 자,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증시를 짓누르던 글로벌 악재들이 하나씩 소강 상태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 증시도 좀 날개를 단 모습인데요. 오늘 그 흐름 좀 유의 깊게 지켜보시면서 시장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알찬 소식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